어느 날 오후. 선생님, 제가 샌드위치 사왔어요. 이 앞에 새로 생겼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어, 차 선생. 이제 막 슬슬 끝냈어? 성공적으로 잘 맞췄지. 이 샌드위치 나도 먹어도 돼요? 그럼요. 차 선생님 뭐까지 사둔 거예요. 고마워요. 그럼 커피는 내가 사야지. 진짜요? 차 선생님 센스 짱? 그럼 제가 금방 사올게요. 그래주면 고맙고요. 여기 카드. 감사합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김 선생. 이따 오후에 진료 예약 많아? 아니요, 오늘은 괜찮아. 그래? 그럼 혹시 이따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발에 사마귀가 잔뜩 났는데 아무래도 꽤 크기가 커서 냉동치료 해야 될 것 같아. 차 선생이? 아니, 난 아니고. 내 여자친구. 오, 여자친구가 있었어? 매일 칼퇴하면 무조건 집 건다는 선생님이? 놀리지 마. 그럼 이따 봐줄 수 있는 거지? 이따 같이 와. 깊이가 얼마나 됐는지 보고 퍼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그럴게. 고마워. 몇 시간 후. 김 선생. 들어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료 거의 끝날 시간인데 저 특별하게 봐주셔서 아니, 당신은 왜 그래? 두 사람 서로 아는 사이야? 아, 아니야. 아는 사이는 무슨. 한눈에 보기에도 미인이어서 나도 모르게, 한 거지? 역시 피부과 선생님 아니랄까봐 피부가 뽀샤시한 게 정말 이쁘세요. 김 선생.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야. 듣기로는 발에 사마귀가 났다던데 여기 앉아서 신발 좀 벗어볼래요? 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수영장 다녔더니 어느 날부터 이런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일부러 짜기도 짰는데 갑자기 크기가 엄청 커져서.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니까. 차라리 헬스장을 가지 그랬어. 이제 내년이면 결혼식 올려야 되는데 슬슬 관리해야지. 아파요? 여기가 짠 데인가 보네요. 담은 멋대로 짜면 안 돼요. 잘못하면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일단 시술실로 가세요. 이건 흔히들 말하는 물사막이라 하고 물에서 번지는 것이라 당분간 냉동 치료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레이저로 없애야 될 것 같네요. 한 6개월은 꾸준히 봐야겠네. 약까지 쓸 필요는 없겠고 2주마다 내원하면 되겠어. 그래, 내가 시술실로 데리고 갈게. 근데 진짜 괜찮은 거지?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은데. 피곤해? 어, 잠깐만. 정비 좀 하고 바로 갈게. 그래, 천천히 와. 분명히 저 여자도 나 알아본 눈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맞다면 차 선생이랑 사귈 리가 없잖아. 어떻게 된 일이지? 과거 회상. 이야, 우리 딸 드디어 결혼하는 거니?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는다. 오늘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신부인 것 같다. 아빠는 무슨... 그만 놀려. 나도 어색해 죽겠어. 전문의 시험까지 겹쳐서 결혼하는 게 하나도 실감이 안 났는데. 이쁘기만 한데 뭘. 혜련이 네가 화이트가 제일 잘 받는 것 같다. 흰 가운도 잘 어울리고 웨딩드레스도 잘 어울리고. 여보! 응? 당신 한복 입고 그렇게 뛰어오면 어떡해? 넘어지면 어쩌려고. 혹시 정서방 못 봤어요? 정서방이야 당연히 식장 앞에서 준비하고 있겠지.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아까부터 정서방이 안 보인다고 사돈댁들이 찾고 있지 뭐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 뭐야? 신랑이 갑자기 왜 없어져? 아까 멀쩡히 메이크업 받던 사람이. 엄마, 내 핸드폰 갖고 있지? 나 좀 줘. 엄마도 여러 번 전화해봤어. 근데 안 받아. 대체 이게 뭔 일이라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설마. 이번 주 내내 병원에서 밤샜는데 어디서 졸고 있는 거 아닐까? 나도 같이 찾아봐야겠어. 아서라 혜련아, 그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어딜 가겠단 거야? 이 안에 있겠지? 아빠가 찾아볼 테니까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 결혼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아서 좀 있으면 하객들 다들 올 텐데 너라도 있어야지. 여보, 같이 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잠시 후. 전화 좀 받아라. 제발 좀. 여보세요? 혜린아, 오빠 어디야? 지금 어른들이 오빠 찾는다고 결혼식장 다 뒤지고 난리가 났어. 나 식장 밖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건 너에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불안하게 왜 자꾸 그래? 일단 와서 얘기해.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네 얼굴 보면 제대로 말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진작에 너한테 말했어야 됐는데 결국 이 사달을 만들었네. 말할 거 있으면 제대로 말해. 사람 괜히 피말리지 말고. 아무래도 나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어? 너보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뭐라고? 미쳤어? 그래, 미친놈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아니, 나 미친놈이야. 그 여자한테 완전 미쳤어. 나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너랑 사귀면서도 한 번도 못 느껴본 감정이야. 나도 너랑 천천히 결혼 준비하면서 흔들리는 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점점 마음이 그 여자에게 기울더라. 넌 전문의 시험 앞두고 병원에서 매일 바빠 죽지. 우리 한 달에 고작 몇 번 데이트다운 데이트 할 수 있었잖아. 근데 그 여잔 달라. 나한테 엄청나게 잘해줘. 매일 우리 병원에 와서 맛있는 도시락 사주고 나 가뜩이나 피곤한데 버스 지하철 타지 말라고 카풀까지 해주고 말도 얼마나 다정하게 해주는지 몰라. 모든 걸 나한테 맞춰줘.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 한 번도 본 적 없어.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날 두고 그동안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처음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려고 했었어. 근데 그게 안 되더라. 네 감정 합리화하지 마. 너 정말 돈 거 아니야? 상황을 꼭 최악으로 만들어야 됐어? 오늘 우리 결혼식이야.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으면 진짜 결혼의 파투 내든지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넌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심지어 너네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한 거야. 그래. 너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일을 질질 끈 건 순전히 내 책임이야. 그럼 전화로 시부리지 말고 네가 직접 나와서 우리 부모님, 너희 부모님 하객들한테 일일이 용서 빌어. 미안.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이미 멀리 나와버렸어. 다시 와. 이런 식으로 도망치는 건 아니야. 내가 아는 정영석이 일이 무책임한 놈은 아니잖아. 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나 혼자 수습하는 거야? 미안해, 이련아. 그놈의 미안하단 소리 좀. 미안하단 말로 해결 안 될 일이란 거 잘 알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가 사람이야? 너한텐 미안하단 말 그 이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변명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이제 대학병원 그만두고 새로 병원 개업할 거야. 그럼 이제 너랑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 병원 사람들한테도 면목 없지만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새 여자친구랑 지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결혼 준비하려고 해. 나도 내 부모님까지 저버리면서 쉽게 결정한 건 아니란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넌 바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진실된 사랑을 만난 지금 이 순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거든.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지금도 충분히 능력 있고 매력적이니까 다른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나 같은 놈이 있고 행복해라, 혜련아. 끊을게. 무슨 개소리를 장황하게.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며칠 후, 집 앞. 이놈의 자식, 지방에 간다더니 아직은 집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아? 마주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요절을 내줘야지. 근데 혜련아, 너 안 나와도 된다니까 왜 따라 나섰어? 안 그래도 마음고생 심할 텐데. 아니야. 나도 직접 그 면상을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대체 어떻게 사람을 결혼식 날까지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지 따지고 싶어. 그래, 우리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결혼식 날 도망을 쳐. 나오기만 기다리자. 아빠, 저게 지금 현관에 나오는 사람 정현석 아니야? 맞네. 내리자. 정현석! 아버님, 여기 어떻게? 네가 도망가봤자 네 집이지. 우리가 같은 동네 이웃집인 거 잊었나 보지? 내가 네 놈 언제 들어오나 요 며칠 계속 네 앞에서 잠복해 있었다.
감히 네가 우리를 농락해? 결혼식 취소돼서 내 딸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모자라 네가 병원 그만두면서 내 딸만 오롯이 그 손에 있고 있어. 이거 놓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말로 하세요. 알고 아시는 어른이 교양 없이 무슨 짓이에요? 교양? 니놈 입에서 교양이 튀어나와. 아, 그러는 너는 얼마나 품이 넘쳐서 결혼식장에서 토끼냐? 뭐냐? 네 옆에 있는 저 여자가 그 여자냐? 네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끝난 사이인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예요? 아, 제발 그만하세요. 이봐요. 지금 당신은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고 그 사이를 당신이 끼어든 거야. 그래서요? 결국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 약속하면 무조건 한 여자만 만나야 돼요? 식장 들어가기까진 모르는 거죠. 그러게 진작 현석 오빠한테 잘해주지 그랬어요. 같은 의사랍시고 꽤나 잘난 척했던 모양인데 알게 모르게 현석 오빠가 당신한테 상처받은 게 꽤 많더라고요. 전 달라요. 오빠 내조하면서 오빠만 떠받들 거예요. 현석 오빠는 충분히 내 사랑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들 아주 끼리끼리고 뭘. 하긴 멀쩡한 여자가 예비 신랑을 꼬드길 일도 없겠지. 아버님, 욕할 거면 저한테만 하세요. 제 여자친구까지 건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뭐야? 그래! 어떻게 안 참을 건데? 경찰에 신고해야죠. 야, 김혜련, 너 정신 차려. 이제 우리 결혼으로 묶여있는 사이도 아니야. 차라리 잘된 일 아니겠냐? 너도 병원에서 이혼녀 딱지 붙은 마야. 파혼녀가 낫잖아. 야, 너 내 뺨 쳤어? 너 아무리 나한테 마음이 떴다 해도 말 가려서 해. 그래도 한때는 너랑 결혼을 약속했었던 사이인데. 그래, 천생연분끼리 이제라도 만나서 참 다행이다. 서로 폐기물 쓰레기들끼리 꼭 끌어안고 살아. 다른 데서 쓰레기 냄새 폴폴 풍기지 말고. 아빠, 이만 가요. 그래, 너 혹여나 이쪽 인근 어딘가에 병원 개업하기만 해봐라.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 현재. 냉동 치료가 꽤 아프다던데 살살 해주세요. 이건 살살하고 말고 없어요. 시작합니다. 근데 선생님, 원래 말투가 이렇게 딱딱하세요? 다른 피부과 선생님들은 엄청 친절하던데 선생님은 좀 싸가지가 없으시네요. 같은 병원 동업자 와이프가 될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야? 이보세요. 전 지인이고 일반 환자고 똑같이 대처하고 있고요. 싸가지가 없다느니 지금 먼저 시비 걸고 있는 건 본인인 것 같으니 치료만 받고 가세요. 하여튼 의사들은 지들 잘난 맛에 살아서 너무 피곤해.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낯이 많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내가 처음에 봤을 때부터 상당히 익숙한 게 마주친 것 같단 말이죠. 글쎄요. 뭐지? 뭐 워낙 선생님이 흔한 얼굴이라 그런 거겠죠. 성형외과에서 많이 봤거든요. 강남역 10번 출구 광고에서 많이 본 듯한?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남친이 좀 뜯어 고쳐줬죠. 뭐라고요? 저기요. 농담이에요. 농담도 진담으로 들으시네. 치료 다 끝난 거죠?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도 그렇고 정윤석이랑 바람났던 그 여자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좋아 죽더니 1년 사이에 그새 다른 남자친구 사귀었단 말이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다. 며칠 후 저녁. 웬일이야 여기까지? 여기 그만두고 내선 절대 출입 안 한다더니. 개업했는데도 얼굴에 피곤이 잔뜩 묻었네. 병원은 잘 돼? 이제 막 6개월 된 것 치곤 그럭저럭? 아무래도 성형외과로 상담 온 손님들이 피부과에도 관심 가져주니까 나쁘진 않은데 내 병원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장난 아니야. 그렇겠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다니? 나 정현석 동기들이랑 건너 아는 사이지. 걔 요새 뭐하고 지내는지 들은 적 있어? 정연석? 그 선배 말도 마. 요즘 다른 선후배들이며 동기들까지 걔 상종도 안 한다던데? 왜? 다들 너한테 눈치 보이니까 그간 말도 못 꺼냈는데 정연석 선배
다른 선배들한테도 돈 엄청 빌리고 얼마 전엔 후배 집 전세 비용까지 빌려달라고 해서 한참 병원 입방아에도 올랐어. 무슨 사기를 당했다나 봐. 병원 개업 준비하려고 했는데 글쎄 그게 다 사기였다지. 빚도 어마어마하게 치고 급하게 사채까지 쓰는 바람에 완전 패인됐다 들었어. 제정신도 아니어서 병원에서 쫓겨나기 일쑤라더라. 뭐? 사기를 당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진 소문만 무성하지 뭐. 그때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도망친 이후에 만난 여자가 꽃뱀이라느니 부모님한테 위보여서 돈 지원 일체 끊겨서 혼자 병원 개업하려다가 사기당한 거라느니. 말이 많아. 너 그때 정말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니까. 꽃뱀이라고? 여자가? 처음부터 이상했잖아. 정윤석 선배랑 너랑 몇 년을 연애하고 결혼 준비했던 건데 작정하고 노린 거 아닐까? 진짜 사랑했으면 지금 아무리 거액의 빚을 지고 있어도 함께 옆에 있어줬겠지. 하여튼 나중에 정 급하면 너한테도 전화 올지도 몰라. 마음 약해지지 말고 절대 받아주지 마. 알았지? 내가 미쳤어? 작년에 그런 꼴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줘? 그래. 네 마음 상처 입힌 것만 하면 뭐 그 선배 꼴 좋게 당한 거지. 보란 듯이 네 병원 더 잘 돼서 코가 아주 납작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정윤석 얘기는 갑자기 왜 캐내려는 거야? 뭐 있어? 사실 나랑 같이 동업하는 성형외과 의사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그 여자 같아. 정윤석이랑 바람났던. 헐, 진짜? 그 여자 너 알아봤어? 긴가민가 해. 알아보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 느낌이 괜히 뭔가 찝찝한 거 있지. 뭔가 쎄해. 1년 사이에 다른 의사 남친을 사귀었더라. 나도 뭔가 좀 꽁깨하네. 그 여자가 일부러 접근한 꽃뱀이란 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치? 갑자기 정윤석이 그 여자 만난 이후로 하루아침에 그 인간 망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혹여나 내 동료한테도 일부러 접근한 거면 어쩌나 싶은 거야. 걔도 공부밖에 몰랐던 애라 연애 경험도 부족하고 좀 순진하거든. 어렵네. 이제와 잘 만나는 사람한테 굳이 말하기도 애매하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보려고. 그 여자가 꽃뱀이란 증거가 충분해지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잖아. 그치? 나도 자세히 알게 되는 거 있음 너한테 바로 공개할게. 고마워. 이제 우리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오랜만에 여기 앞에 떡볶이 먹고 싶네. 좋았어. 가보자고. 며칠 후. 발이 왜 이래요? 모르겠어요. 전 그날 냉정트이를 잘 받고 갔는데 갑자기 물집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발도 통통 붓고 구두 신기도 불편해서 다 터뜨려 버렸죠. 바로 다음 날이라도 병원에 왔었어야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물집 터뜨린 것 치곤 뭔가 좀 이상한데. 다른 거 한 건 아니죠? 내가 일부러 발 못 살게 구렸단 말이에요? 굳이 왜 그러겠어요? 아, 이거 흉지면 어떡할 거예요? 괜찮을 줄 알고 믿고 맡겼더니 상태가 더 심각해지니 어떡해 정말. 너무 속상하다. 여기 다 퍼져갖고. 오빠, 나 눈물 날 것 같아. 괜찮아? 이상하네. 보통 냉동치료 한 번으로 이렇게 되진 않을 텐데. 오빠! 오빠도 그럼 내가 관리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빠까지 내 편 안 들어주면 나 정말 속상해. 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일단 연고 함께 처방해 줄게요. 그리고 구두보단 당분간 발이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흉지는 거 아니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태가 더 심각해졌잖아요. 흉지면 어떡할 거예요? 레이저 시술도 할 거고 관리 잘해주면 절대 흉질 일 없어요. 못 믿겠는데. 이제 병원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어떡해요? 댁 때문에 우리 오빠 성형외과까지 타격 있겠어요. 안세요. 너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렇지 내 동료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 지금도 오빠 동료 회사 편 들었네? 오빠 정말 실망이다.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난 오빠 생각해서 더 깐깐하게 군 것뿐인데. 이만 가봐야겠다. 앞으로 여기서 치료 안 받을게요. 돌팔이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네. 여하세요. 김수생,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애라 저렇게 멋대로 굴 때가 있어. 온실 속의 화초라니? 아,
세영이 부모님이 강남의 유명한 건물들 다 갖고 있는 건물주래. 세영이도 부모님 일을 함께 돕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랑 다르게 쓰는 돈 자체가 달라. 명품도 제일 비싼 거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몰고 다니는 차는 내 차 가격이 5배가 넘어. 건물주?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유학 보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학교 그만두고 올해 한국에 들어왔다더라고. 부모님 집도 불편하다고 호텔에서 지내느라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거기서 애 처음 만난 거지만 말이야. 잠깐만. 유학을 다녀왔대? 올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작년이 아니고? 올해 미국에서 왔다는데 왜 그래? 너 지난번부터 세영이랑 엮일 때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는 사이인 거야? 솔직하게 말해주라. 내가 확실해지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다. 뭔데 그래? 내가 예전에 술자리에서 얘기했었지. 작년에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려 했는데 결혼하는 그날 돼서야 파혼 통보받았다고.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남자친구 절대 안 사귈 거라고 비혼으로 살겠다고 했잖아. 그때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따로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네 여자친구야. 뭐? 처음엔 나도 착각했나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점점 기억이 또렷해지는 게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아.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도 비슷하고 말이야. 난 그래서 내 전남친이랑 헤어지고 널 만난 건가 싶었는데 지금 네 말 들으니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올해 그 여자 말대로 유학을 갔다 온 게 맞다면 작년에 한국에 있었던 건 뭐야? 그럼 일부러 나한테 거짓말을... 얼마 전에 소식 전해 들은 건데 전남친은 그 여자와 사귀기로 한 이후에 병원 개업 사기를 당해서 거액의 빚을 졌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꽃뱀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빚? 그럼 혹시 그때 얘기했던 게 설마... 왜? 뭐 짚이는 거 있어? 아니, 얼마 전에 나한테 얘기하기로 마포에 상가를 구매하고 싶은데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 명의로 된 빌딩이 너무 많아서 세금이 걱정돼서 혹시 내 명의 빌려줄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고 내 통장으로 돈 보내면 나중에 부모님이 돈 돌려준다는데 알잖아, 나 겁쟁이인 거. 그래서 동업도 너랑 같이 시작한 건데 생각 좀 해보겠다 했지. 근데 나보고 자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재촉하니까 영 이상했던 참이야. 이거 아무래도 사기 같은데? 구입하려는 사람이 돈을 낼 일이지 왜 너한테 돈을 내래? 너도 이상하지? 뭔가 그 이유로 자꾸 결혼 압박하는 것도 미심쩍어. 난 아직 병원 더 자리 잡고 결혼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나보고 자꾸 얼른 결혼하자고 집 알아본다고 그러질 않나. 요즘엔 돈 하도 예쁘게 많이 썼다고 부모님이 카드까지 정지해버렸다고 내 카드를 가져가자니까. 오늘 너한테 전남친 얘기 들으니까 불길한 예감이 드네. 난 차 선생이 여자친구 안 좋게 얘기한다고 괜히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했는데 들어줘서 고마워. 근데 차 선생도 의심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 파헤쳐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나처럼 믿는 도끼에 괜히 발등 찍히지 말고. 그래야겠다. 일단 카드부터 돌려달라고 해야겠어. 조언 고마워. 일주일 후. 혜련아, 네 말 맞았어. 뭐가? 내가 지난주에 네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랑 사이가 엄청 좋다면서 프로필 사진에 가족이랑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매일 우리 집에서 데이트했으니까 걔 집에 가본 적도 없지. 한세영이 관리한다는 상가조차도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흥신소에 사람을 붙여봤지. 근데 웬걸 나한텐 고급 레지던스 오피스텔 산다는 애가 그냥 빌라 반지하에 살더라. 차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돈 주고 빌린 거였더라고. 걔 차가 아니었어. 나랑 요새 관계가 소홀해져서 연락 주고받지 않을 땐 온종일 집에 머물면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대. 상가 관리하느라 바쁘다고 한때 말이야. 그럼 정말 너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 거야? 그랬던 것 같아. 심지어 다른 남자도 있는 모양이더라. 그 남자가 진짜 애인인지 아니면 그 남자도 못 모르고 당하는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평소 입는 옷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서 같이 집에 들어가는 사진도 찍혔어. 아무래도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아. 참 부지런도 하다. 그런 식으로 남자들 돈을 취했었나 보네. 김 선생 아니었음 진짜 나도 카드 멋대로 맡기고 큰일 날 뻔했다.
계속 재촉했으면 나도 서류에 도장 찍고 한수영한테 돈 보냈을지도 몰라. 그래. 더 큰 피해 있기 전에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좋겠어.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 만약 이대로 눈치채면 한세영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좋은 생각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그 여자가 맘먹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대로 가만히 감옥으로 편안하게 가긴 못 두지. 똑같이 되돌려줘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 애가 차 선생한테 최대한 빨리 결혼하자고 했었지? 일단 상견례부터 하자고 해. 어차피 결혼은 하지 않을 가짜 상견례니까. 좋아, 네 말대로 상견례 자리 준비해볼게. 복수판 제대로 벌여보자. 한 달 후. 나한텐 치료 안 받는다 하지 않았던가요? 뭐 다른 데서 봤는다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내 남편이 될 사람 친구라는데 내가 너무 박하게 구는 것도 영 불성사나울 것 같아서요. 아무튼 치료는 여기서 받을 거고 피부과에서 시술 좀 받고 싶은데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요? 제 말은 고지고대로 안 믿을 것 같으니 자세한 건 상담실장님이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정말 뭐요? 왜요? 또 지난번처럼 뛰쳐나가려고요? 말리지 않아요? 나가는 문은 저쪽이에요. 됐어요. 치료나 받을게요. 빨리 해줘요. 며칠 후, 밤. 혜린아, 자니? 누구시죠? 아직 번호 안 바뀌었구나. 나 정현석이야. 정현석? 그래, 얼마 전에 길거리 지나다가 병원 간판에서 네 사진 봤어. 병원 새로 개업했더라. 작년에 전문의 있다더니 결국 병원까지 차렸네. 멋지다. 됐어. 너한테 칭찬 듣자고 병원 개업한 거 아니야. 무슨 일인데? 너도 병원 개업한다고 이것저것 끌어모았을 건 아는데. 혹시 돈 있니? 뭐? 돈? 내가 이번에 병원 월급까지 다 압류당해서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급하게 이자라도 쳐야 될 건데가 생겨서 이젠 다른 데 돈 빌릴 데도 없고 염치 없고 면목없지만 연락처 뒤져서 너한테까지 전화한 거야. 너 정말 왜 그러고 사니?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식이나 됐으면서 왜 그렇게 돈에 쩔쩔매?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전 여친한테까지 돈을 구걸하니? 그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인소희 때문이라고. 인소희? 그래. 작년에 너랑 파혼하면서까지 사랑하려고 했던 그 여자 이름이 인소희야. 물론 죽도 밥도 안 되고 다 털려버렸지만 걔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자기는 돈이 많은 부잣집 딸이라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준다더라고. 나보고 편하게 병원 개업하면서 돈 벌라고 꼬들기면서 자기 아는 건물주가 이번에 괜찮은 메디컬 빌딩을 짓는다면서 투자 같이 하자고 하길래. 그때만 해도 정말 투자일 줄 알았지. 근데 빌딩은커녕 지금 거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더라. 바보같이 내 전 재산에 대출까지 영 끓은 돈을 다 걔한테 줘버린 거야. 투자를 할 거면 일일이 따져보고 있었어야지. 하여튼 정말 미련해. 평생 영원히 둘만 사랑할 것처럼 말하더니 꼴 좋게 당했네. 몰랐어. 그땐 정말 난 진심으로 그 애 사랑했다고. 거짓말. 그 여자의 돈을 사랑했던 거겠지. 너에게 처음엔 물질적으로 헌신해 줬겠지. 건물주 딸 행세를 하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그 돈으로 말이야. 널 현혹시키려고 나와의 결혼을 깨고 네가 가진 돈 얻어낼 수 있도록 달콤한 가문이슬로 속여냈고 결국 보기 좋게 넌 그 먹잇감이 돼버린 거야. 네가 다 자초한 일이야?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서 그 결과가 행복하기만을 기대했었니? 너 그걸 다 일일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 여자애가 너 말고 다른 남자한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생각해본 적 없어? 너한텐 인소희였지만 내 친구한텐 한세영이었어. 이름부터 입는 옷차림까지 싹 바꾸고 남자들한테 접근하고 있더라. 너 그럼 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걔 찾으려고 백방으로 뒤지고 있어. 일주일 후 오후 2시에 XX 한식당으로 와. 한식당? 그래,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 순 없지만 사기당한 너한테 분풀이할 기회 정도는 줄게.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이 하는 복수가 제일 아픈 법이니까. 혜련아,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서주는 거야? 착각도 유분수네. 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야. 너랑 그 여자애가 휘잡고 간 이후로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나도 마미벽이 쌓였어. 그건 그 여자만 한 짓이 아니야.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네 공이 더 커. 그래서 난 사기당한 네가 하나도 안 불쌍하고 오히려 고소해 죽겠다고. 미련하게 약 혼자 버리고 바람난 여자에게 간 놈한테 동정 따윈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내 친구도 멋모르고 당했고 그 여자로 인해서 자꾸 나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으니 차단하려는 것뿐이야. 그래. 내가 참 오랜만에 만난 너한테 못쓸 짓을 여러 번 한 것 같다. 돈도 빌려달라 하고. 알면 정신 좀 차려.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앞으로 전화번호 바꿀 거야. 암튼 다음 주 2시 명심해. 혜련아. 일주일 후. 왜 이리 전화를 안 받아? 올 때가 됐는데. 손님, 혹시 1인분이 늦으시나요? 저희 식사 서빙 슬슬 해야 되거든요. 일단 차려주세요. 아마 금방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야. 여기서 보기로 해놓고 대체 어딜 간 거야. 짜증나. 전화를 안 받을 거면 왜 들고 다니지? 1시간 후. 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공간은 1시간 후면 다른 팀이 예약돼 있어서요. 1시간 안에 안 오시면 자리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올 거라니까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그 안에 나갈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인간은 하여튼 뭐든 늦장이야. 돈도 제때제때 안 주고 카드도 갑자기 빼앗아버리고. 진작에 팽했어야 됐는데 다이아 번지 사준다고 해 괜히 혹해갖고. 이번엔 전화 받겠지? 여보세요? 오빠,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우리 2시에 보기로 한 거 아니야? 왜 오빠 부모님도 안 오시고 오빠도 안 오는 건데? 오늘 보기로 했지? 보기로 했지? 머리가 어떻게 됐어? 우리 상견례 약속 잊은 거야? 그럴 리가. 오늘 디데이 날인데 그걸 어떻게 잊겠어? 디데이? 하나만 물어보자. 세영아, 너 원래 본명이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본명이라니. 한세영이 한세영이지.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가명을 왜 써? 그래? 누가 그러는데 네가 인소희라던데? 누가? 내가 그랬다. 현석 오빠? 어때? 내 서프라이즈? 만났어 둘이? 얜 연인이었는데 어때? 애틋해? 너 그럼 지금 일부러.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뒤가 구려서 좀 캐봤지. 근데 나한테 말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던데? 심지어 다른 남자들한테도 나랑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냈더라. 아마 몇 명 있다 거기서 마주칠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좋은 시간 보내. 이만 끊는다. 오빠! 이대로 끊지 마! 안 되는데? 너 오랜만이다. 나랑 있을 땐 엄청 수수하게 옷 입더니 오늘은 상견례라고 특별히 화려하게 입은 거야? 소희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 돈 홀라당 다 가져가 놓고 어디 도망가 있었어? 그게... 현석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야. 나한테 돈이 없다니까? 오빠가 뭐 잘못 알고 있어. 아직도 내가 네 말이면 고지고대로 다 듣는 호구 멍청이인 줄 아냐? 이미 아까 경찰서에서 너 관련한 피해자들 수두룩 빽빽한 거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이대로 내보내줘. 그럼 돈 내놔. 내가 너한테 준 돈 10억 도로 토해놓고 가라고. 너 때문에 멀쩡한 여자친구랑 결혼 어그러지고 그 이후로 부모님이랑도 인연 끊고 살았어. 그런 나를 네가 배신해? 이용해 먹어? 천하의 몹쓸 기집애야. 평생 남자 등쳐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난 너 때문에 병원에서 밤늦게까지 기계처럼 일해도 통장에 내 돈 하나 가진 게 없는데 넌 지금까지 다른 회사 통장으로 빨대 꽂고 살았잖아. 이제 다 돌려줘. 너 그동안 돈 뜯어낸 거 있을 거 아니야, 오빠, 나 숨 막혀. 숨이 안 쉬어져. 너무 힘들어. 과호흡할 것 같아. 쓰러질 것 같다고. 살려주라. 가증스러운 연기 안 통해. 너 천식도 없잖아. 처음에 나한테 천식으로 쓰러진 척 접근한 거 내가 일부러 의사인 거 알고 그랬지? 다른 놈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다 시작했을 거야.
야, 능력도 좋아. 어떻게 의사만 골라서 돈을 뜯어낼까? 의사 킬러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오빠, 정신 차려. 나 지금 어떻게 한다고 오빠 돈 돌려받을 수 없어. 이미 공중분해된 돈이야. 나까지 때리면 오빠 범죄자 되는 거야. 그러다 겨우 남아있는 의사 면허까지 박탈된다. 잘 생각해야 돼. 그동안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 했는지 빤히 보이네. 뭐야, 당신? 이제야 나 알아보겠어? 그래, 나 작년에 얘랑 결혼할 뻔했던 김혜련이야. 어쩐지 나 치익더라니. 미쳤네. 네가 나 이렇게 만들려고 작전 짠 거야? 그래, 나만 당할 순 없잖아. 기분이 어때? 상견례라고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남편 될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 기분이? 그리고 나서 네가 철저히 버려졌던 거 깨달았을 때 그 처참한 기분 이제 알겠어? 머리 잘 썼네? 그럼 머리 좋아서 의사 된 건데 이제 알았어? 야! 야, 어디에 손을 대? 어쭈? 결혼할 사이였다고 꼴에 감싸주는 거야? 정현석, 네가 그때 이렇게 말했지? 김혜련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시험 성적도 좋아서 괜히 열등감 느껴진다고. 나보다 능력 좋은 여자친구 만나니까 자꾸 비참해지는 기분이라고. 그래서 되게 못마땅하고 재수없다고 그랬잖아. 지난 얘기를 뭐하러 하는데? 됐어. 너희들 중 누가 최악인지 굳이 서로 알려주려 하지 않아도 같은 양아치들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들 해. 혜른아, 난 달라. 저런 범죄자랑은 다르다고. 결국 나랑 같이 엮인거면서 이제와 깨끗한 척하긴. 끝까지 반성의 기미란 건 보이지도 않는구나. 어차피 돈도 못 받을 거,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너 죽고 나 죽자, 어? 그날 상간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고 결국 상간녀와 전남친은 함께 나란히 경찰서를 가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남이 영업장에서 고성방가에 식기와 물건들을 부순 재물손괴죄로, 상간녀는 사기죄로 말이죠. 유치장에서도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손가락질하는 꼴 같기도 하고요. 상간녀는 따로 본명을 숨기고 그동안 여러 명의 남자, 특히 의사는 전문 직종의 남자들을 꼬드겨 투자 목목으로 자그마치 20억이 넘는 돈을 뒤에서 편취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노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저를 괴롭게 만들었던 상간녀에게도 꽤나 무거운 처벌이 내질 것으로 예상한다니 참 다행입니다. 자칫하면 친구도 돈을 쉽게 넘겨줄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 내리더라고요. 제 부모님도 정현석의 말로를 다 듣고 나서는 역시 이 세상에 권선징악은 살아있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전히 부모님 마음에 진 응어리는 제가 의사로서 더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으로 보답해야겠죠? 아, 결혼이요? 원래도 연애에 무딘 편이었는데 결혼식장까지 갈 뻔한 제 지난 과거 때문인지 아무래도 조심스럽더라고요. 당분간은 친구와 제 병원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